전등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소통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작전 세워보면서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관련 종목들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 있습니다.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 도와드리면서 또 오늘 새롭게 가져온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까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쉬었던 반도체주가 오늘의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은 더 많은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1.29% 상승하면서 2,74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공개되죠. 그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썼고요. SK하이닉스도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은 418개로 반도체에 이어서 저PBR주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하락 종목은 458개입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개인이 5,640억 원, 기관이 146억 원 매도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이 홀로 5,864억 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쭉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코스닥 0.33% 상승한 882.9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은 705개로 반도체 안에서도 유리기판으로 순환매가 도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하락 종목은 835개였고요.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였고 외국인이 홀로 1,020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AI 수요 확대에 전력 인프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 센터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노후화된 인프라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총선 이후에 원전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코스닥 종목 중에 수익률 1위는 일진전기 그리고 제로옹전기였는데요. 이렇게 전력 관련주를 모아놓은 ETF 역시도 20에서 30%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들의 급등 속에서 조용히 몸집을 키우고 있는 전력주들 잠시 뒤에 살펴볼게요. 두 번째 작전입니다.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실무안 발표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에 11차 전기본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내년부터 2038년까지 이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신규 원전이 2기에서 4기로 추가될 예정이고요. 또 새롭게 소형 원전인 SMR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아낸다고 합니다. 또 주목할 점은 석탄 발전소를 어떻게 대체할까인데요. 일단 10차 전기본에서는 액화 천연가스로 전환을 했다면 이번에는 물로써 전력을 얻을 수 있는 양수 발전 그리고 무탄소 발전소로 이제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작전입니다. 1분기 자사주 소각 규모가 5조 원으로 1년 새에 220% 급증을 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그동안 자사주 매입만 할 게 아니라 소각까지 해야 진정한 주주 환원이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죠. 국내 상장사들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1분기 자사주 소각 규모는 5조 원으로 1년 새 3배나 넘게 급증을 했는데요. 소각 규모에 이어서 소각을 한 기업의 수도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들어서 58곳으로 작년보다 20곳이나 더 많아진 겁니다. 일단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펼치는 종목들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 작전들 살펴봤고요. 작전명 시크릿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타거즈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스타거즈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기존에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한미 반도체,
HBM 관련 종목에서는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나마 부각되었는데, 그동안은 중소형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잘 못 갔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연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지 않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인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올랐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SSD 가격을 2분기에는 25%까지 최대 올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소부장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던 HB 테크놀로지나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 많이 올랐었고, YC캠 같은 종목들, 그리고 후속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들 종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야 될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을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대신 피부미용 의료기기, 예를 들면 파마리서치라든지 원텍 같은 피부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은 저가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꽤 괜찮았습니다. 아무래도 4월 총선 이후에 4월 말까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순환매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인데, 지금은 순환매를 따라가면서 매매하기보다는 순환매를 미리 선점해서 자리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익을 실현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너무 따라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고점에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여전히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외의 순환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전면 시크릿 통해서 선점해야 될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반도체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지수가 이제 밀리면서 시장에 대한 경기감, 공포감들이 상당히 컸었는데, 하루 만에 지수가 이제 급반등에 나서고, 또 일부 반도체 종목군들이 유리기판 관련주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이제 공포 심리가 다시 크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역시 이제 시장의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반도체 종목군들을 중심으로만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거고, 아마도 수익을 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 자체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시장의 강세 기조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주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시세 이후에는 새로운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수익을 잘 못 내고 또 지금 이 상승장을 아직 만끽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펼쳐지는 장세가 더 강력하게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특히나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높여야 될 그런 시점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높여야 될 종목, 그리고 오르기 전에 선점해볼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작전면 시크릿 통해서 전략 세워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작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메가트렌드 전력 설비.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전력 설비 관련해서 어떤 전략 세워야 될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AI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또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죠. 때문에 전력 인프라, 또 미국에서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ETF도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대한전선이나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실 때는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과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인데,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할 때 2, 3년 후에 실적을 땡겨오면서 밸류에이션을 부여해서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주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데이터 센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전기차를 타게 되면 충전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 다 전력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에도 전력 인프라가 들어가고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건설하게 되면 전력 인프라가 들어가거든요. 전력 인프라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저도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여러 기업들에게 제가 직접 IR 담당이랑 전화를 해보기도 했지만 2023년이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수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지난 2023년만큼 퍼포먼스를 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때만큼의 성장률을 내주지는 못하겠지만 2023년보다는 2024년도가 훨씬 더 또 실적이 괜찮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금 수주받았던 것만 정상적으로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사실 실적과 성장성을 모두 함께 이제 거머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전기차만 보여야 되겠지만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까지 모두 아우르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기본이 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 인프라의 한 70%가 이미 25년 이상 된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계속해서 교체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는 구리 가격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면서 전선 관련 종목, 전선 가격이라든지 케이블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전력 인프라 시장은 생각보다 상승세가 지금보다 더 업사이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지금보다 업사이드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일현 매니저님, 그럼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지금 대장주라든지 종목별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오신 이슈처럼 ETF 쪽으로 투자를 해보는 게 더 좋을까요? 종목 선정에 사실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ETF를 매매하셔도 됩니다.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특정 종목을 잘못 매수하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물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전방적인 산업 방향성을 봤을 때는 투자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ETF를 매매하셔도 되고요.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고 스마트하게 매매하시려는 분들은 종목별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별화를 두면서 이제 매집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좋은 전망을 유지하고 계신데 한규수 매니저님도 지금 전력 설비 관련해서 관련주도 오른 상태에서도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저도 높다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일단 뭐 대장주격인 HD 현대일렉트릭이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뒤를 따라가는 종목군들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제 탄력이 붙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그동안 이제 막연한 북미를 중심으로 한 전력기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이번에 이제 주가가 또 이제 폭등세를 연출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인공지능 시장이죠.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일부 뭐 북미 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의 반등세가 더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들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정말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역시 이제 이미 올랐던 종목군들보다는 이제 후발주로서 따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따라가는 종목들 중에서도 약간의 뭐 눌림이라든가 약간 쉬어가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보셔도 될 겁니다. 다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시되 여전히 저 역시도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 전망은 굉장히 좋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조심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전력설비 중에서도 변압기도 있고 전력 케이블 쪽도 있잖아요. 네. 근데 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 변압기 쪽이 조금 더 선두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네, 투자를 할 때 변압기 쪽으로 먼저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사실 우리 국내 증시에서 변압기 관련해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HD 현대일렉트릭이었죠. HD 현대일렉트릭이 상대적으로 잘 움직였던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발전기에서 전기를 받아오는 게 송전망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송전망에서 전기를 받아서 다시 각 가정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공장에 뿌려지는 걸 이제 배전망이라고 하는데 지금 북미 시장에서는 이제 송전망 쪽에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먼저 교체 주기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LS 일렉트릭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배전망 쪽에 약간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송전망이 먼저 교체 주기가 일어난다라고 해가지고 HD 현대 일렉트릭이 움직였지만 그 후속으로 결국에는 배전망도 따라서 교체 주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보다는 덜 움직이긴 했지만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다. 그래서 지금 LS 일렉트릭도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HD 현대 일렉트릭 외에 재룡전기라는 기업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실적을 하나하나씩 다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룡전기처럼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38%가 나옵니다. 다른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고요. 그나마도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나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변압기 쪽에서는 재룡전기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추후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지금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는 LS 일렉트릭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송전망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업황 대비 그리고 실적 대비 굉장히 주가가 못 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다른 기업들이 워낙 주가가 많이 가서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LS 일렉트릭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내에서 백인현 매니저의 탑픽은 재룡전기와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의 탑픽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LS 일렉트릭을 이제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이제 백인현 매니저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LS 일렉트릭은 이제 송전망보다는 이제 배전망 쪽으로 이제 사업 기적을 좀 많이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그 규모 자체도 송전망보다는 배전망 쪽에서의 시장 규모 자체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LS 일렉트릭이 더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작년 말이죠. 작년 주가가 한 13만 원까지 갔다 밀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까지 이제 묶이면서 주가가 한 번 올랐다가 2차 전지 관련주가 밀리면서 같이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급락했던 요 위치는 뭐냐면 바로 2차 전지 때문에 그 사업 부분들 밀렸던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전망과 송전망이라는 재료 자체를 거의 주가에 반영을 못 시킨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반등에 나서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전력망과 관련된 재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측면이겠고, 워낙에 지금 이제 이 전력 기기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LS 일렉트릭 차원에서도 이 배전망과 이 전력 기기 쪽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강화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부분들은 조금 뒤로 빼고 앞으로 이제 전력 기기 쪽에서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LS 일렉트릭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면 주가가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성 측면에서 LS 일렉트릭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작전명, 없어선 안 돼.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력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또 원전이 굉장히 크게 또 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쇼티지는 전기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확실히 지금 SMR, 원전 쪽으로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원자력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향후에는 아리백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원자력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를 다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서 신규로 이제 증설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체코, 폴란드, 핀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에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투주 경쟁도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을 집중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 이후에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보통 이제 원자력을 2개에서 4개 정도 추가적으로 짓는다라고 하니까 이때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5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는 체코 쪽에서 이제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기업들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때도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6월달에는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보유하고 있는 테라파워가 SMR을 착공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국내 SMR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4월, 5월, 6월 달 계속해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도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향후에는 SMR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SMR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급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고향이 울진이다 보니까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네. 그쪽 같은 경우에는 바다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든요. 아무래도 굉장히 원자력 발전소가 크다 보니까 냉각수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다 근처에 짓고 있는데 SMR 소형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근처에도 SMR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급을 SMR이 감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날씨의 좌우를 많이 받다 보니까 SMR 같은 경우에는 날씨와 상관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향후에는 비즈니스 사업이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에는 전력 소모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국가들이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액침 냉각이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이게 다 저전력 이슈 때문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향후에 데이터 센터 쪽에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원전 쪽은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부응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한규수 매니저님, 사실 미국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원전 관련주들 바이든, 트럼프 뭐 관계없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원전 산업은 뭐 대통령 누가 되느냐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IRA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전기차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한테는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원전 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원전주들은 앞서 이제 다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친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이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커지고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수요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원전주들의 주가가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저도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어서 원전주들의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될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한 뭐 2, 3년 동안, 3, 4년 동안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습니다. 그들 종목들도 남들 쳐다보지 않는 수간에서 야금야금 시세가 났듯이 원전주들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원전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지 않고 모멘텀 자체가 약하지만 그런 모멘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은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멘텀이 늘어나게 되면 주가도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전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많은 전력 수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원전밖에 없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원전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부진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도 원전주들은 이제 좀 보실 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럼 관련해서 탑픽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백일현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우진이라는 기업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 중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좋겠죠. 우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한국 표준형 원자력에 납품하고 있는 4대 핵심 계측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국내에서 원자력이 증설한다든지 우리 국내 원자력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진이 원자력 계측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세월 3, 4호기에 계측기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착공되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에도 연내 납품이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을 보신다라면 그래도 계측기 부분에서
중에서 국내 경쟁사가 없는 독점적인 공급력을 갖추고 있는 우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전 내에서 보고 계신 탑픽 백일현 매니저의 종목은 바로 우진이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시죠? 저는 역시 이제 업종 대표주 맨날에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제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원전 사업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게 되면 이제 종합적인 원전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또 SMR 시장에서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수혜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기관 외국인 선호 종목이 더 빨리 더 강하게 또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전히 제가 보기엔 더 유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유망하게 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한규수 매니저님의 탑픽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5월 가이드라인 기대감. 저PBR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오랜만에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월 달이 다가와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 걸까요? 한규수 매니저님. 네. 이제 오를 때가 돼서 올라간 건가요? 좀 많이 빠졌죠. 네,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이쪽이 좀 올라가다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성 매수 들어왔고,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총선도 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한 총선용이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굉장히 주가가 올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이제 재료가 나왔고 주가가 반영된 상태에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이 가고 또 올랐고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밀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재료가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밀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총선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총선 이후에서도 아마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은 지속될 거로 일단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체는 우리나라 글로벌적으로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저평가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은 꾸준하게 진행될 것이고 또 금감원에서도 그렇게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시각들을 분명히 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정부의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정부 정책 자체가 정책에 맞춰가지고 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는데 3년 동안 무려 이제 3년 동안 무려 24배 이상 자사주 매입이 늘어났고 또 1년 동안 무려 3배 이상씩 자사주 매입을 한 업체들이 늘어났는데 아직까지는 그 업체 수들이 제가 보기에는 쉬운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쉬운 8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적어요. 증권시장에 이제 증권 상장 종목 수가 이제 2,400개가 넘는 상태고 코스피 시장에 800개가 넘는데 적어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행되려면 최소한 200-300개 정도까지는 더 이제 자사주 매입이 진행돼야 된다는 제 판단이고, 그렇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면 주가의 반등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습니다. 반도체 업황 좋죠. 여기다가 정부 차원에서 자사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아마 총선을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법세를 깎아주겠다. 이런 정책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시장은 아직은 지수가 2,700선 위에 올라서서 가두리 장세, 혼주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 호황 그리고 조선업황 호조 이런 호전되고 있는 전반 시장의 어떤 주변 여건도 보게 되면 이 장은 강세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일시적인 호재다라는 관점보다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조선업황, 반도체 업황, 호황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증권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까지는 수익이 안 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자신감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총선을 전후로 어떤 대책이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자사주 매입뿐만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확실히 2022년, 2023년 1분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2024년 1분기에는 자사주 소각 규모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백일현 매니저님, 5월 달에 2차 세미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강제성이 없더라도 관련주들 꾸준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면서 저 PBR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많이 소외받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올랐지만 저 PBR 관련 종목들도 기관이 수급이 들어갔거든요. 그래 저 PBR 관련 종목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PBR 외에도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저 PBR 관련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 관련 들 조정받을 때 저 PBR 관련 종목들을 꾸준히 매수하는 걸 간간히 포착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과거에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닥을 잡아가신다라면 충분히 5월달 밸류 프로그램 세부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충분히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발굴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바닥을 잡아가시면서 매집을 하신다라면 향후에 5월달 세부안이 발표될 때 여러분들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입하기보다는 천천히 이 수급을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기수 매니저님, 저는 사실 최근에 저 PBR 관련주들 조금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던 이유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 반도체도 조정을 보이고 있고 저 PBR도 조정을 꽤 오랜 시간 했는데 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하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한기수 매니저님도 뭐 반도체 쪽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하시죠? 일단 저는 반도체 쪽이 더 좋다고 봐요. 은행주들도 여전히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만 역시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리 이제 인하 기조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은행주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ELS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보다는 이제 제조업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가 좀 많이 밀렸었죠. 근데 현대차, 기아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판매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에 이제 제동을 걸리겠죠. 하지만 나중 기업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주가 올라가게 되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오늘 뭐 그나마 기업 밸류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종목은 삼성전자인데 제가 삼성전자는 이제 75,000 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부터 삼성전자는 이제 매집을 하셔도 됩니다. 길게 보실 분들은 매집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계속해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올해 이제 1분기 내일 실적이 발표가 되고 실적이 만약에 좋게 발표가 되게 되면 아마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재료를 같이 한번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도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제일 많이 했던 업체고 앞으로 우리나라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다가 업황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업황 호전과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 진행되게 되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은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절대 단기로 보시면 안 되고요. 뭐 일봉상의 주가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주봉상의 주가 본다고 하면 이제 밀집대를 뚫고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에요. 이 삼성전자의 시세 자체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전망 자체가 좋은 것이고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큽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호재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라는 재료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분기마다 계속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바로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여전히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중장기적인 전망 자체가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거기에 더불어서 반도체하고도 엮여 있는 삼성전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백일현 매니저님은 저 PBR 내에서 보시는 탑픽 따로 있으십니까? 네, 저 PBR 관련해서 탑픽은 따로 없고요. 신한지주 잠깐 차트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한지주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60일선까지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지난 1월 달부터 기간 수급이 들어왔던 게 거의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 이제 제가 탑픽 종목으로 제시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저 PBR 관련 종목 중에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갔던 종목들이 아직까지 최근 조정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신다라면 기존에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갔던 종목들 위주로 바닥을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관련해서 신한지주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작전은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봐야 되겠죠? 돌격 내일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포트 내에 담았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포트 내 종목,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2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었죠. 삼성 SDI도 18%,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30% 넘게 32.66%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필에너지가 19%로 2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또 새롭게 담았던 대덕전자도 플러스 5%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오도 15%, LS일렉트릭이 36%, 나노신소재도 13%, 파로스아이바이오도 32%, HB테크놀로지는 무려 48.13%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진이 1.44%, 고영은 7.77%,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도 15.40% 수익률을 보여줬었고요. 또 최근에 담았던 글로벌 텍스프리도 10% 가까운 수익률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해 볼 텐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 두 종목이죠. 필에너지와 함께 대덕전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필에너지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동반해서 좀 올라갔습니다만 워낙에 좀 시장 수급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또 2차 전지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죠. 2차 전지주들은 신저치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는 아직은 신저치는 아니고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필에너지 주가는 이렇게 그래서 바닥을 탈출하고 바닥을 강하게 오르고 나서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필옵틱스에서 이제 기업 분할을 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필옵틱스가 올라가면서 장중에 잠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제 그 약발도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인데 결국에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움직여야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시간이 약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반도체 관련주 시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로 매기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모멘텀도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보게 되면 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좀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대덕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의 반등세가 진행될 때 거의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인데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의 시세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도 소외되고 못 오른 종목군들로 시장의 매기는 순환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고요. 또 대덕전자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성장성이라든가 또 전반적인 그 반도체라든가 또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더군다나 인공지능 시장 쪽에서의 공격적인 투자라든가 인공지능 시장 쪽에서 매출 확대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도 PCB 관련주에 못 올랐던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무수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보유전력과 함께 저가 매수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대덕전자 계속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필에너지와 함께 대덕전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백인환 매니저의 종목도 리뷰해 봐야 되겠죠. HB테크놀로지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HB테크놀로지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HB테크놀로지 말씀드리면서 유리기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유리기판을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에 많이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용화 시기도 2026년 양산이 목표로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KC랑 삼성전기가 가장 앞서 있는데 오늘 SKC 같은 경우에는 16%나 급등을 했었고 삼성전기도 5%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HB테크놀로지랑 필옵틱스를 제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급등했고 그에 YC캠도 오늘 시간의 거래가 아니라 정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유리기판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화 확보를 하셨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반등
바닥을 다진다라고 했을 때는 HB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5일선 타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외국인 같은 경우 특히 중국인 같은 경우 한국에 유입됐을 때 한국에 관광 올 때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기보다는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많은 화장품 소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명동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 방문객의 약 90%가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사업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제 프랑스 법인이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후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 사게 되면은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출 규모가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진율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7월 달에는 올림픽이 열립니다. 프랑스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프랑스에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게 되는데 그때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같은 경우에도 7월, 8월 달이 성수이긴 하겠지만 프랑스 올림픽이 7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도 본격적인 성수기라고 봤을 때는 글로벌 텍스프리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에 이어서 HB 테크놀로지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한규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입니까? 예, 아까 이제 대덕전자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해성 DS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해성 DS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의 시세가 나올 때 거의 시세가 나지 못했던 종목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형 서브트랙트라든가 리드 프레임을 대표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과 반도체 소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디램과 낸드 프레임 시장 자체가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반해서 성장하는 종목이 바로 이제 해성 DS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브트랙트라든가 이 리드 프레임 시장 자체가 이런 반도체 업황 시장과 굉장히 직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시세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부분들은 뭐 디램이라든가 낸드 프레시 업황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리드 프레임과 그리고 패키지 기판에 대한 고객사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와 함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DDR5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증가,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현재 주가는 거의 바닥권입니다. 차트 잠깐 보고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성 DS의 주가 보시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횡보세가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의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주가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 또 올라가다가 또 밀렸고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원형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도 완만하게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거래량이 많지 않죠. 많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단가는 오늘 종가 54,7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5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님의 내일장에서 돌격해볼 종목은 바로 해성 DS였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이고요. 최근 우리 시장 트렌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나 2차 전지가 못 갔을 경우에는 조선업종이랑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이 많이 갔었는데 최근 트렌드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피부 미용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들 종목들의 공통점은 바로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 국내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과거에는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파라다이스의 실적이 회복되었다면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 가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 붐비고 지금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랑 비교했을 때도 거의 중국 관광객 비중이 한 70%까지 회복이 됐다라고 하니까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들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GK의
그리고 롯데관광개발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제가 특히 파라다이스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파라다이스가 지금 현재 1월달, 2월달 카지노 순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그리고 82% 증가했고요. 그리고 VIP 유입액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왔던 하나증권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게 되면 올해 1분기 예상되는 이 영업이익이 500억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랑 비교했을 때도 160% 이상 급증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지 파라다이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이슈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로 이전할 경우에는 수급도 굉장히 개선될 수 있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굉장히 주가 흐름이 부진했습니다. 지금 지난 2월 말까지 굉장히 주가 흐름이 부진했었는데 3월 달부터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3월 달부터 기간 수급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도 21선 정별을 형성하면서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기간 수급이 살아있는 한 파라다이스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부터 천천히 매집하셔도 될 것 같고 워낙 우리한테 실망을 많이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보다는 천천히 매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지금 구간에서도 매집해도 되니까 14,900원 정도 조금 현재가보다 조금 아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6,000원 보고요. 16,000원 돌파하면서 수급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매수가 14,900원을 제시해 주시기는 했지만 천천히 계속해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내일 장 끝나고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됐습니다. 장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반도체 시세가 이어지면서 소외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직 수익을 못 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절대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반도체 업황 좋죠. 중국 경기 살아나죠. 그리고 뭐 조선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섹터별로 지금 성장 가치가 굉장히 부각되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쉬어가는 과정들, 2007년 위에서 좀 쉬어가지만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반도체 외에도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상향 조정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일 잠깐하고 3시 50분 무료 방송에 오시게 되면 반도체와 반도체 후속주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종목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무료 방송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 끝나고 3시 50분에는 한규수 매니저 무료 방송 많이 찾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도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매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항상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궁금해하셨을 법한 이제 주요 이슈라든지 관련 종목들 제가 잘 체크해드리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제가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 중에서 추가적으로 접근해도 될 만한 종목들도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도 여러분들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다양한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오전 8시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